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미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단위예요. 남자들 그 헬스장 가서 근육 만들 때 단백질 파우더 드시잖아요. 제가 제 영상에서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백질 파우더 간독성이 너무 커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보면 단백질이 이제 우리를 살린다. 내지는 아미노산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 제목의 책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체식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도 상당히 존경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을 해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것이 단백질 과잉 섭취 때문에 그렇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정반대인 것 같지만 저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은 항상 발전하는 것이고 의학도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그 중간 과정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한 50년, 100년이 지나면 그 초보 과학, 과거의 과학,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쳤던 그런 의학으로 치부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말을 할 거니까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그 연속선상에서 보았을 때 이 아미노산에 대한 것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이야기지만 저는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그 단백질이 독성이 있다는 것에 우선 이제 기초를 두거든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어요. 제가 그 전에도 고지혈증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여러 다른 책들에 있어요. 그런 책에서 뭔가 실마리를 잡아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할 때 우리 연구가 훨씬 수월해질 때도 있거든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이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가 이제 성경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인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식물만 음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채소만 음식으로 줘요. 고기를 주지를 않아요. 이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본 사람들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어도 된다고 하셨냐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의 시대에 전 세계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에 들어가서 거의 1년 동안을 살아요. 전 세계가 다 물에 뒤덮여요. 그때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물이 세상에 다 빠지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들이 육지로 나왔을 때, 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처음으로 고기를 너희에게 음식으로 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히 봐야 될 것은요. 그 노아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너무너무 많이 짧아지거든요. 처음에 창세기 성경을 보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요. 뭐 900년이 넘게 살았다 그래요. 저는 이거 제가 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건 다 가짜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연수 계산이 잘못됐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자세히 그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 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의 수명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수명이 내려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들의 수명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시대쯤 되면은 수명이 거의 같아지거든요. 이제 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에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도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암에 대해 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주류의학의 조치에 대해서 너무 위험성을 느끼고 체득한 그런 의사나 그런 사람들, 또 비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그 시한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투병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 책에도 주류 의학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시간과 또 연구 에너지들, 일생을 투입한 그런 연구 에너지들이 그 속에 농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또 취해 보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공통된 부분이 그 고기에 대한 우려예요. 이 고기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 제가 그 헬스장에서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독성, 단백질 파우더를 먹었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걸 먹었을 때 근육은 생기는지 몰라도 몸은 힘들거든요. 제가 아까 성경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암을 극복하신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성경 거기 그 구절을 인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한 번도 그 연약한 자가 면역 기능이 무너진 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그 구절은 면역 기능이 무너진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분은 암투병을 하면서 그 구절을 자기처럼 몸이 약한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신선하고 좀 엉뚱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보았는데, 인용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단백질이 이제 그 낱개로 다 분해가 된 것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그 아미노산이 아주 수십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중에서 어떤 아미노산은 정말 약으로 쓸 만큼 효과가 강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백질 아미노산이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우리 몸에 해를 주는, 독성을 미치는 그런 얼굴이 있고, 그래서 생채식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줄여라. 단백질이 모든 알레르기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과 그리고 수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미노산이 우리 몸을 살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당뇨병도 치료하고 또 통증도 치료하고 또 이렇게 면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온 그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도 치료하고 막 그런 사례들을 책 빼곡히 넣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선 단백질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몸에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먹었을 때는 몸이 해가 될 수 있다.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알러지 질환이 무척 심한 그런 사람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고 어떤 그 단백질, 고농축으로 되어 있는 단백질 음식을 먹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한편으로도 아미노산이 우리 몸을 살린다라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그 아미노산의 어떤 것들을 제대로 공략을 했을 때 치료제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로 너무너무 앞으로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는 그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있는 그 연구 성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아미노산들 있잖아요. 약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미노산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드릴 아르기닌이에요.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알지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르기닌이라고 하기도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아미노산 중에서는 약간 알칼리성을 띄어요. 본래 아미노산 이렇게 하잖아요. 아미노라는 것은 아미노기가 있다라는 뜻이고, 산이라는 것은 산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약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화학 구조로 보면 그렇게 두 개가 연합이 되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미노산인데요. 그 많은 아미노산들 중에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아르기닌은 일단 분명히 아미노산인데 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그 중에서는 알칼리성의 성격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약으로 쓰고 있느냐, 일동제약에서 나온 캐롤 F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부브루펜의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부브루펜이 뭐냐면, 여러분 애기들 그 해열제로 쓰는 브루펜 있죠. 그게 이부브루펜이에요. 근데 이 이부브루펜에다가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합성시켜서,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만든 진통제인데요. 이 진통제는 특이한 장점이 있어요. 일단 이부브루펜 농도가 보통 성인에게 이부브루펜을 쓸 때 400ml를 쓰거든요. 심지어 800ml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캐롤 F라고 하는 거 안에는 200ml밖에 들지 않았는데 이것이 거의 400ml가 갖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용량의 진통제로서 고용량인 것처럼 진통제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그 역할을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하고 있거든요. 이 아미노산이요, 이부브루펜의 위장관 흡수율을 올리는 특이한 작용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얘가 약간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위점막에서 빠르게 진통제 흡수율을 올려가지고 적은 용량에서 진통제 효과를 내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아르기닌이요, NO라고 해가지고 그 산화질소라 그래요. 이 산화질소의 전구체거든요.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혈관을 넓혀요. 그래서 그 협심증 환자들 혀 밑에 넣는 응급약으로 넣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그게 질소거든요. 산화질소의 일종인데 그런 비슷한 유에 들어가요. 이게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위장관에서 흡수율을 좀 더 높이게 되고 혈류량을 높이고 그러니까 위의 혈류량을 높이게 되면 그 위장 장애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 같은 걸 먹으면 다 위장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르기닌이 들어간 걸 먹으면 흡수율은 높이면서 위 장관의 혈류량을 높여가지고 그 위점막을 보호시켜갖고 보통 소염 진통제가 갖는 위장 장애를 반으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이제 항산화 효과도 있고 또 이것이 그 질소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의 대사산물이 있는데요. 모든 아미노산은 질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질소가 우리 몸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간에서 오르니틴 회로라는 것이 이제 가동이 돼가지고 그 질소를 무독한 요소로 만들거든요. 그 요소가 오줌의 성분이잖아요. 사람은 아미노산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고 그 암모니아가 결국 질소인데 이 질소를 무독화시키는 오르니틴 회로라는 것을 거쳐서 소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아주 고급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몸이 그래요. 그런데 이 오르니틴 회로, 그러니까 암모니아 질소를 무독화시키는 오르니틴 회로의 그 전고물질,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성분의 전구 물질이 되는 것이 또 아르기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그 질소의 해독 작용을 좀 더 올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작용도 있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혈류량을 올린다, 혈관을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발기부전 있을 때 그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성분 위주로 들어가 있는 앰퓨울제를 약국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 앰퓨울제 아르기닌을 먹었을 때 갑자기 힘이 바짝 나고 또 남성분들 발기부전의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는 것, 그런 것도 이 아르기닌이 가진 그런 특이한 작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족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미노산 시리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미노산 이야기들, 타우린, 페닐알라닌 이런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